이번 추석에 어디 가세요? 부산 가요. 부산까지 못 타고 가요. 패티지요. 그거? 점검은 했어요? 아, 이 사람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오토케어TV 박혜연입니다. 우리 오토기님들 이제 곧 추석인데 고향 가는 분들 많으시죠? 고향집 하면 또 다 장거리 운전이죠? 다들 고생하실 텐데요. 장거리 운전 준비하시기 전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체력? 아닙니다. 차 상태가 괜찮은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저희 지금 자주 등장하는 이 스포티지 다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막 상태가 엉망이가 많았습니다.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차를 살펴봐 드릴까 합니다. 우리 오토케어TV 보시는 오토기님들도 차 점검하는 방법을 같이 저를 따라서 살펴보시고 고향까지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롯데렌터카 신차 장기 렌터카 고객이시라면 IoT 방문정기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쉽고 빠르고 편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방문정기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롯데렌터카 신차 장기 렌터카 고객이라서요. 저희 어머니 차는 쉽고 편하고 빠르게 받아볼 예정입니다. 자, 출발 전에 안전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곳은 크게 보면 두 군데예요. 바로 이 엔진룸과 바퀴죠. 그래서 먼저 엔진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모든 점검은 평평한 장소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오일 게이지나 이런 거 확인하실 때 기울어져 있으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각종 용액이나 오일을 점검하실 때는 평평한 장소에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엔진 오일인데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윤활 역할도 해주고 청정 역할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이 너무 오염됐거나 잘못됐을 경우, 그리고 심지어 엔진 오일 없이 달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엔진이 완전히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를 운전하시기 전에 엔진 오일 점검이 필수예요. 자, 보통은 엔진룸을 열었을 때 가장 큰 게 엔진이고요. 그리고 그 엔진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전자, 그 뒷위에 램프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엔진 오일인데요. 이 바로 옆에 보면 엔진이라고 써있는 뭔가 손가락을 쏙 끼울 수 있을 것 같은 고리가 있습니다. 쓱, 우와, 당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나왔죠? 자, 이게 제가 장갑을 오늘따라 왜 끼고 있냐면, 자, 이게 바로 오일인데 이게 게이지입니다. 제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본인 차 확인하셔서 만 킬로 정도 뛰셨다 싶으시면 바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엔진 오일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교환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환하는지는 저희가 또 한번 찍었으니까요. 카드 어디 올라가나요? 한번 찍었으니까요. 오토케어TV 이전 영상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은 주행하는 동안에 얘가 올라오기 때문에 빼서 한번 싹 닦아주고요. 닦아서 컬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넣습니다. 지금은 엔진이 좀 안정화된 상태겠죠? 자,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뺍니다. 자, 그러면 F 써있죠? 이게 풀입니다. 가득 찬 거고, 요 밑에 있으면 로우가 있죠? L 표시 있죠? 여기가 로우입니다. 만약에 이 L까지도 없다.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이 상태로 주행하시면 안 돼요. 엔진 오일 없이 엔진이 굴러다니는 게 최악입니다. 다행히 저희 감독님 차가 반 이상은 있네요. 엔진 오일만 점검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특히나 추석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날이 좀 덥잖아요. 그럴 때 엔진의 열을 좀 과하게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구동액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동액은 보통 라디에이터 그릴 앞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쿨런트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옆으로 쓱 보시면 로우와 풀 여기도 써 있습니다. 가운데 정도에 이제 그 접합된 부분이 있잖아요. 고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구동의 컬러가 있습니다. 핑크색인 경우도 있고 녹색인 경우도 있는데 그 색깔 때문에 이 통과 이 통의 색깔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로 어디쯤 차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보면은 거의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굳이 보충을 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로우 이하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보충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는 본인의 차 부동액이 어디 새는 데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교체 방법이나 보충 방법은 또 저희가 전에 오토케어TV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요. 오토케어TV 이전 영상 꼭 참고하시고요. 여기 인포메이션 띄워주실 겁니다. 엔진룸을 연 김에 닫기 전에 워셔액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 워셔액은 뭐 안전을 위해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앞에 깨끗한 시야가 굉장히 안전운전에 중요하잖아요.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워셔액 떨어지지 않게 보충하시고 다니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 쉽죠? 뚜껑 열고 부으시면 되고요. 워셔액이 지금 어느 정도 차 있는지는 이 워셔액 통이 보통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위쪽에 비어있다 싶으시면 더 부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저희가 오토케어 TV에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꽂아도 되거든요. 나 남은 거 쓰고 싶은데 꽂아야겠다. 이렇게 꽂아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돌리면 더 잘 들어가죠. 와류가 생기면서. 이야, 딱 찼네. 아, 내가 쓰고 싶었는데 아쉽다. 감독님 차 워셔에 가득 채워드렸습니다. 너무 진심이었나? 자,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중요하죠. 캘리퍼랑 헤드를 확인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브레이크 용액이 멀쩡하게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 브레이크 용액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돼 있으면 브레이크를 잡고 싶은데 안 밀어주니까 안 잡히거든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어디서 확인하시냐면요. 보통은 배터리 뒤편에 이렇게 커버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브레이크라고 써 있어요. 브레이크 용액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캡을 돌려서 여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에 딱 눈에 보여요. 브레이크 용액 컬러가 노란색 정도 색이 뜨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깨끗하고 아주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이걸 열었는데 얘가 새까만 경우가 있어요. 그거 진짜 오래된 애고, 그리고 브레이크 용액은 무엇보다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분도 측정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 수분도 측정 기계는 보통 가지고 있지 않으시니까 열어서 봤는데 색깔이 이상해. 너무 진해요. 그럴 때는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브레이크 용액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용량이 통에 보면은 맥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맥스까지 잘 차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건 색깔이 밝다 보니까 이 컷 밖에서는 확인이 좀 어렵거든요. 열어서 요 끝까지 차 있는지 확인하시고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음을 연 김에 아주 가볍게 배터리 상태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보통은 정비소에서는 전압 측정기 같은 걸 이용을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그냥 눈으로 확인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는 배터리네요. 보통 인디게이터라고 해서 배터리 위에 표시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감독님 배터리는 그게 없는 유형이고요. 녹색 등이면 정상, 새까마면 충전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흰색인 경우는 충전으로 해결이 안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장거리 운전하시기 전에 한번 배터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보셔야 될 거는 브레이크랑 타이어인데요. 일단 타이어 먼저 보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확인하셔서 뜯긴 데가 없는지, 타이어 영향 주는 게 없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편마모가 일어났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편마모라는 게 뭐냐면 한쪽만 치우쳐서 마모가 된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정비소를 찾으셔서 얼라이먼트 확인을 받으시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 다른 타이어는 미끄러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자, 트레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에 오토케어 TV에서 아주 자세하게 타이어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쪽에 카드 올라가니까요. 꼭 확인하시고요. 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우리 이순신 장군님 머리에 가시 있어요. 이 가시 안 보여야 됩니다. 너무너무 잘 보이죠? 교환하실 때가 되셨네요.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브레이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왜 브레이크 꽉 밟으셨는데 갑자기 막 떨리는 느낌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디스크가 틀어진 겁니다. 평평해야 되는데 그게 틀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비소를 가셔야 되고요. 평소에 브레이크 밟는데 이상은 없는데 잘 안 서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의 느낌이실 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요 안에 있는 요게 디스크죠. 요 판이 디스크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끝에 끝나는 부분에 턱처럼 만약에 뭐가 걸린다. 그럼 얘가 마모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비소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끝에 턱처럼 많이 안 걸리거든요. 거의 매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상태가 좋은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거는 브레이크 패드예요. 보통은 디스크는 거의 뭐 10만 킬로 될 때까지도 별로 손상되는 게 없는데 패드는 그 전에 교체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휠에 따라서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휠의 구멍으로 봐야 되고요. 보통 이 앞쪽에 캘리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캘리퍼랑 이 캘리퍼 틈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딱 보이는 위치까지 조절을 하시고 살짝 옆에 붙으셔서 디스크와 요 캘리퍼 사이에 있는 요 패드를 보시면 됩니다. 요 안쪽에 있는 요게 다 닳았으면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긁어보고 있거든요. 네, 꽤 높이가 되죠? 아직 닳지 않았으니까 교체 나가셔도 됩니다. 교체할 시기가 되면 삐삐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는 그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 됐을 때 진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것도 저희 오토케어 TV에서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카드로 추가해 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트 점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 의사표시를 다른 운전자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죠. 특히나 뒤에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후미등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브레이크 등이 다 나갔는데 그냥 다니시면 방향지시등 같아 보일 때도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차의 라이트가 전방, 후방, 방향지시등 다 잘 나오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하시는 방법은 당연히 켜서 작동하다 보면 되겠죠. 그러면 꼭 누군가 같이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켰는데 들어와 안 들어와 막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하 주차장에 처음에는 앞쪽을 바짝 벽으로 대세요. 그러니까 헤드램프를 켜시면 헤드램프 등이 이렇게 벽에 쏴지겠죠. 그리고 뭐 미등 켜시면 미등만, 주간주행등만 이렇게 벽에 대고 보시면 내 차의 라이트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후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미등이 진짜 꿀팁인데 어떻게 보면 후진으로 하셔서 벽에 가까이 주차를 하시면 후미등을 룸미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빨간 등이 브레이크 밟았을 때 빨간 등이 확 들어오는지 한쪽만 들어오는지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쉽게 혼자서도 내 차의 라이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꿀팁을 이용해서 내 주차장에서 확인을 꼭 하고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운전 중 안전 점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장거리 운전하면 고속도로가 필수죠. 그리고 고속도로마다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 휴게소에서 사람 몸만 쉬는 게 아니고요. 차를 위해서 점검할 수 있는 셀프 점검 코너가 보통은 다 있거든요. 저희가 이 셀프 점검 코너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통 간단한 차량 점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주유소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용법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통 저게 없거나 아니면은 뭐 주행 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트렁크 하단에 커버를 들어보시면 리페어 키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차에 리페어 키트가 있으시다면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리페어 키트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저희가 예전에 오토케어에 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거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차에 맞는 적정 타이어 공기압은 보통 이렇게 운전석 안쪽 B필러 하단에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33 PSI죠. 그 압력을 말하는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KPI랑 PSI가 있는데 저쪽에는 지금 PSI랑 바가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겹치는 PSI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숫자가 있어요. 여기에 38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요걸 33으로 바꿉니다. 요걸 이용하는 건데요. 커버를 풀어주고요. 끼워줍니다. 바람 빠진 소리 계속 나면 안 되고 칙 했다가 딱 꽂혀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차의 공기압이 나와요. 26밖에 안 되죠. 세워줘야겠네요. 스타트를 눌러줍니다. 소리가 나.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스톱을 누르고 야 멈춰라. 끝난 건가? 빼줍니다. 이쪽도 많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거리 운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운전자의 피로죠. 특히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러면 막 자세도 움직이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을 위한 시트 포지션 맞추는 방법을 저희가 얼마 전에 오토케어 TV에서 알려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요. 오래 운전하면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수건으로 말아서 이렇게 허리 쪽에 넣어주시면 보통은 운전자세가 동글게 말리거든요. 이렇게 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허리가 덜 아프실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허리를 지켜주는 팁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요즘 졸음 쉼터가 많이 늘었습니다. 졸음 쉼터가 설치된 이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6%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뭐 갓길 같은 데 정차하고 쉬는 거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졸음 쉼터가 눈에 띌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셔서 자기 몸도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졸음도 한번 날리고 그러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오토기님들 고향 내려가시기 전에 자동차 안전 점검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려가시는 중에도 알려드린 팁으로 본인의 컨디션 꼭 잘 챙기셔서 무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토케어 TV와 함께 안전한 자동차 생활 하시고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오토케어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